예. 자, 이번에는 그 조국혁신당의 주요 개혁 가운데 하나인 검찰개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조국혁신당이 지향하는 검찰개혁. 비슷하면서 좀 다른 점이 있죠, 원장님? 네. 어떻습니까? 일단 지금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그 방법에 대한 차이 이전에 오늘 시점까지 보게 되면 현재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와 법무부와 민주당 간의 의견이 해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예.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. 예, 예. 제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을 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런 중대한 문제는 이제 청와대, 당시 청와대, 특히 민정수석실이 중심이 되어서 법무부, 민주당 다 얘기해서 합의된 의견을 밝혀야 됩니다. 근데 지금 제가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언론 보도상으로 법무부와 민주당이 그리고 대통령실이 다 의견이 다른 것처럼 표출이 돼 버렸어요. 저는 일단 그 점이 좀 아쉽다.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지. 시청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중수청 문제잖아요. 네네. 네, 그러니까 국정개혁위원회는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자.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법무부에 두자는 쪽이죠. 네, 그거 지금 법안은 그러한데요. 예. 지금 그거 말고도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보안 수사. 어디까지 예. 인정할 것인가 예. 두 가지 문제입니다. 그래서 조국혁신당 이전에 현재 집권당과 정부 사이의 의견이 통일이 안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. 민주당과 뭐 법무부 장관이 논쟁을 하는 좀 특이한 상황이라서 전 대통령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마치셨는데 귀국하셔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,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검찰개혁의 차이는 이렇습니다. 소속을 어디로 둘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네. 문제는 사실은 어느 쪽에 두든 간에 다 문제가 발생합니다. 근데 법무부에 둘 경우는 아니 검찰이 이걸 다 또 장악하는 거 아니야? 이럴 경우는 법무부를 탈검찰화 시켜야 됩니다.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. 지금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간부는 검찰 출신이 지고 있거든요. 그렇죠. 예.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다 탈검찰화 시켰습니다. 예. 검찰국장 말고는. 그래서 저는 법무부를 탈검찰화 시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, 그런데 이제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행안부 밑에 경찰청과 중수청 두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. 그렇죠. 예. 거대한 수사기관이 두 개 들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러면 지금 국가경찰위원회가 있는데 국가경찰위원회가 좀 형식화되어 있거든요. 국가경찰위원회가 중수청까지 통제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이 경찰이 이 중대범죄수사청이 과거 검찰같이 행동할 수도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거는 제도상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어느 경우든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보안 수사의 범위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. 여당 내에 예. 또는 이제 현재 집권 세력 내에 안 된다. 근데 보안 수사는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. 이 차이가 지금 당을 떠나서 차이가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보안수사 그 권한은 최대한 좁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. 예. 그 검찰개혁을 그 화두로 꺼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김건희 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보면 그 검찰이 잘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씨를 출장 조사, 이른바 황제 조사를 했는데 네. 4년 동안 별 성과가 없었어요. 그런데 특검은 얼마 되지 않아서 김건희 녹취록을 발견했는데 그 녹취록에 보면 그 블랙펄의 수익 계좌를 맡기고 40% 수익을 주기로 했다. 네, 뭐 그런 게 네. 나오잖아요. 네.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, 원장님? 기가 막히더군요. 네. 정말 기가 막히고 사실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게 윤석열 검찰, 윤석열이 지휘하던 총장으로든 대통령으로든 간에 윤석열 검찰의 그 추한 모습이 뭐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봅니다. 선택적 수사. 네, 그렇죠. 네. 선택적 수사, 선택적 기소를 했던 것이 자명하게 드러나는데 김건희 씨, 그 윤석열과 김건희를 향해서는 검사가 아니라 변호인처럼 움직였어요. 예. 그래서 김건희 씨 사건 다 무혐의로 털었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근데 그래서 또 특검을 계속 제출했는데 윤석열은 끊임없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았지 않습니까? 지금 보시면 윤석열이 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알 수 있었던 거죠. 특검이 되는 순간 증거가 다 나와버린 거죠. 그럼 과거 검사들, 특히 뭐 심우정 검찰총장 포함해서 이창수 중앙지검장, 조상원 차장 뭘 했을까? 김건희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? 이 사람들 다 퇴임을 했는데
모두 재수사해야 된다 봅니다.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? 예. 이 이제 그 특검 이후에 나왔던 녹취록 수사의 기본입니다. 그거는 당연히 나와야 될 수사인데 아예 그 압수수색을 안 한 거죠. 그렇죠. 예. 말이 안 되는 얘기죠. 증권 수사, 주가 조작 수사에서 기본을 안 지키고 증거가 나올 것 같으면 압수수색을 안 한 거죠. 이건 막 말도 안 되는 경우인데요. 좀 이 정치 검찰임을 스스로 자백했던 사건이었고 수사 기소 분리가 왜 필요한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고 이번 기회에 이제 검찰 개혁은 필연적으로 될 것인데 과거에 윤석열, 김건희 범죄를 덮었던 정치 검사들 옷을 벗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. 예. 계속해서 검찰 이야기를 해보면 그 조국 혁신당에 그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가 있나 봐요, 위원장님. 그래서 김건희 봐주고 도망간 검사, 그 심우정 전 검찰총장,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, 그리고 조상원 전 검사들을 조국 혁신당에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네. 그 내용을 우리 차규균 의원이 페북에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그걸 이렇게 링크를 거셨더라고요. 네, 네. 어떤 의미가 있나요? 뭐 아까 드렸던 답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그 심우정, 이창수, 조상원 뭐 그 사람만이 아닙니다. 더 있습니다, 사실은. 부장검사, 부부장으로 내려가면 더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조치만이 아니라 범죄라고 저는 사실 봅니다. 특히 법집행기관이 법집행을 왜곡한 경우 이거 더 중하게 처벌돼야 될 일이죠. 그래서 직권남용이건 또는 독일 같은 경우는 법 왜곡죄라는 게 있습니다. 수사기관이 법을 왜곡할 경우 우리는 법 왜곡죄라는 게 없어요. 수사기관이나 또는 이제 사법기관, 판사 이런 분들이 법을 왜곡한 경우는 훨씬 더 중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는 그 조문이 없는데 최근에 제 기억에 저희 당의 신장식 의원이 이제 법을 제출한 걸 같습니다만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형법상 직권남용죄로건 또는 새로 입법을 통해서 법 왜곡죄를 만들든 간에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 수사권, 기소권을 남용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는 엄히 수사와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